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민석입니다. 오늘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병원으로 출근하는 것을 조금 미루고 이 라이브 방송 현장까지 좀 늦게 오게 됐는데, 오면서 날씨를 보니까 좀 선선해졌더라고요. 중복 다음 날이라서 더위가 좀 꺾였나 싶기도 한데, 예, 뭐 하여튼 해가 좀 구름에 가려서 그렇게 더위가 쪼끔 꺾인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이 기온을 보니까 한 38 도, 37도, 뭐 굉장히 높게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날씨도 어 어 이 굉장히 이 폭염에 선선하게 느낄 정도로, 37 도가 아니라 30 도였습니다. 제가 긴장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폭염에서 30도 정도도 이게 좀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올 여름 굉장히 이 날씨가 무더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더위가 좀 지나가서 선선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이 무더위에서 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증 신부전에서의 기계 치료가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이 강의를 환자분이 직접 들으신다 그러면 뒤에 예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좀 거북하시거나 좀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어 어 제가 뭐 어떤 이 중증 신부전에서의 안 좋은 그런 모습만을 보여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진행된 신부전에서도 어 어떤 희망을 드릴 수 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심장을 쉬게 하자.' 결국은 이 신부전이라는 병이, 심장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돼 가지고 이제 '심장이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이런 게 신부전이라는 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부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부전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보시면은, 크게는 한 세 가지는 꼭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어야 합니다. 어 증상은 뭐고 징후가 뭐냐? 일단 증상은 환자분이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어떤 느낌, 이런 환자분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징후는 좀 더 객관적인 어떤 관찰 소견, 이런 것들이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후는 대개는 의료진이 뭔가 뭐 진찰을 하거나 했을 때 관찰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증상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흡곤란이 되겠습니다. 어 '숨이 차다.' 이러면 뭐 신부전의 증상일 수 있는데, 사실 숨이 찬 증상은 뭐 천식, 폐렴, 뭐 기관지 뭐 안 좋아서 숨이 찰 수도 있고, 빈혈이 심해서 숨이 찰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이 너무 쪄서 숨이 찰 수도 있고, 이런 호흡곤란만으로 우리가 신부전을 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누워 있을 때 숨찬 증상이 더 악화된다, 호흡곤란이 더 악화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부전의 특이적인 소견,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징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객관적인 뭐 청진에서 이상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신체 검진에서 뭐 정맥이 뭐 이렇게 두드러진다든지, 아니면 뭐 엑스레이 폐 부종 뭐 등등 간이 커진다든지, 이런 뭔가 진찰 소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신부전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에 어떤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있어야 신부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양한 원인으로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장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심부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혈액 박출 혹은 충만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하는 일은 결국은 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장기가 이 심장이 되겠는데, 혈액 박출,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피를 잘 짜 주냐, 그다음에 충만, 잘 짜 주는 것만 잘하면 안 됩니다. 심장이 잘 피를 충분한 피를 머금어야 그만큼을 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피를 충분히 머금지 못한다, 이 충만하는 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심부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우리가 "심부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심장 구조와 혈액 순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 개의 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장은 우심방과 우심실로, 왼쪽 심장은 좌심방과 좌심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4 개의 방 중에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방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방이 없겠지만 그래도 꼭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좌심실입니다, 좌심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하는 역할은 이 혈액을 온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좌심실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기 대동맥과 연결이 돼 있어서 심장으로 들어온 피를 온몸에 보내주는 제일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좌심실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이 대동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온몸에 피를 보내주고, 여러 조직 장기에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거기서 막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 그다음 노폐물들이 이렇게 섞여서 정맥으로 쭉 들어오고 그게 오른쪽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심실은 뭐냐? 우심실은 이와 같이 어 뭐 소위 더러워진 피를, 노폐물이 많은 피를 폐로 보내서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그래서 산소가 충분한 피를 왼쪽 심장으로 보내게 하는, 그래서 폐로 심장 혈액을 보내는 것이 우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에 오늘은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신부전은 혈액 박출 또는 충만의 장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출, 심장이 얼마나 피를 짜 주냐를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좌심실 박출률이라고 하는 게 그 지표가 되겠는데, 박출률은 어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즉 이완기말 용적, 심장이 충분히 늘어났을 때 심장에 들어오는 피 분의 일박출량, 그러니까 심장이 한 번 이렇게 수축을 했을 때 짜 주는 그 혈액량을 박출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들어온 피를 얼마나 잘 짜 주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박출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이 좌심실 박출률이 한 50에서 55% 이상이 됩니다. 즉 심장이 머금고 있던 피의 절반 이상을 대동맥으로 이렇게 짜 주면 그게 정상적인 심장의 펌프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부전 중에서도 박출률 저하 심부전인 경우에는 이러한 좌심실 박출률이 40%가 채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박출률 저하 심부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심장이 머금고 있는 피에 한 뭐 40%안 되게 한 20-30% 정도 이렇게 피를 대동맥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박출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박출률 저하 심부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출혈 저하 신부전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 물론 박출혈 저하 신부전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뭐 여러 시술도 하고 그다음 무슨 기구, 무슨 박동기 뭐 이런 치료 뭐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은 약물 치료입니다. 요것은 이전에 뭐 제가 로마 학회 갔을 때 근처에 있는 무슨 오래된 로마 유적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이 이러한 기둥에 의해서 잘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데, 우리가 박출률 저하 신부전의 치료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뭐 약어로 이렇게 뭐 표현을 했지만 이러한 네 가지 약재 들은 기본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이나 아니면 금기 사항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박출률 저하 신부전에서는 이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부전 중에 많은 경우가 약물 치료를 함에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환자분들은 정상까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을 하는 일부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전이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증 신부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첫 번째, 호흡곤란이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숨이 차다. 이런 경우에 호흡곤란이 아주 정말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일상생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덜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숨이 차다. 뭐 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옷 갈아입는다거나 이런 일상생활 뭐 기본적인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적은 활동을 하는데도 숨이 차다 그러면 이건 아주 심한 호흡곤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좌심실 박출률이 30% 미만이다. 들어온 피에 한 30%도 채 짜주질 못한다. 이러면 중증이다. 또한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을 잘 뛰게 해주는 강심제 아니면 뭐 소변량이 주니까 주사 이뇨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중증 신부전이다. 또한 증상이 아주 심해서 최근 1년 동안에 두 번 이상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도 중증 신부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운동 능력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한 6분 동안에 보통은 뭐 정상의 경우에 한 500 미터, 600 미터 이렇게 쉽게 걸을 수 있지만 6분 동안에 한 300 미터도 걷기 힘들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경우에 우리가 "중증 신부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 신부전은 왜 안 좋냐? 물론 "병이 아주 심하다."라는 의미인데, 금년 봄에 뭐 여러 그 언론에서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교황 선종을 했는데 선종한 사인이 어 신부전으로 인한 순환 기능 장애, 즉 중증 신부전이 되면은 이와 같이 쇼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전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쇼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을 재면은 뭐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렇게 두 가지 혈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이 90도 안 되는 경우 쇼크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부전 약을 드시고 심장 기능이 약하고 그러면 이러한 수축기 혈압이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환자분들이 다 "쇼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저관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조직에 결국 혈액순환, 이 관류가 충분히 안 된다,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조직 저관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동반돼야 됩니다. 제일 흔한 증상은 손발이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차가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산소, 그다음에 영양분 이런 거 공급 제대로 안 되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피부 색깔이 이렇게 좀 뭐 울긋불긋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주 심하면 청색증 같은 좀 퍼런색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콩팥으로 가는 이 혈액량이 줄면서 소변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변량 감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뇌로 가는 이런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저관류가 있을 경우에 쇼크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심장이 좀 더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주사 강심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됐을 때 우리가 "신부전으로 인한 쇼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기계 치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이 진행해서 중증 신부전이 됐다. 중증 신부전이 더 악화돼서 쇼크가 발생을 했다. 쇼크는 혈압이 낮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다. 그럴 경우에 단기간에 혈압을 유지시켜 주는 기계 치료가 에크모가 되겠습니다. 에크모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어 기계 치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경우에 뭐 에크모를 달고 뭐 며칠을 버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쇼크일 때도 에크모를 달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이 이와 같이 침상에 누워 계시지만 그 옆에 이런 기계 장치가 달려 있어서 환자의 혈압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에크모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정맥에서 피를 이렇게 뽑아다가 그다음에 정맥에 이산화탄소는 갈고 새로운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서 다시 이 동맥에다가 거꾸로 쏴주는 장치가 이 에크모가 되겠습니다. 에크모는 결국 이 동맥의 압력이 떨어지는 게 쇼크가 되겠는데, 이 동맥에다가 이와 같이 피를 추가해 주기 때문에 이 동맥에 있는 압력이 아무래도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도 유지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에크모는 또한 합병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이 있어서 관으로 인한 출혈, 아니면 이쪽으로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감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전, 피떡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워낙에 이 혈액순환 방향이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인데, 이 에크모는 그 방향과는 거꾸로 피를 이렇게 쏘아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는 우리가 가교 치료다, 어떤 다리가 되는 치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원인에 의한 쇼크, 특히 신부전 악화에 의한 쇼크인 경우에 우리가 에크모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에크모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3주 정도를 우리가 도와주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3주 이후에 어떤 치료를 에크모 치료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2-3주 동안에 에크모를 뛸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심장 이식 같은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일부의 환자분에서는 좌심실 보조 장치라는 뭐 소위 인공심장, 이런 것들을 달 수가 있고, 한 2-3주 정도 이 에크모로 심장을 좀 쉬게끔 도와주면은, 그러면은 심장 기능이 회복해서 에크모를 띄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크모는 한 2-3주 동안 혈압을 유지시켜 주고, 그다음에 심장이 이렇게 혈액 순환하는 것을 대신 좀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서 심장을 좀 쉬게 해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치료들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다, 애매할 때 일단은 판단은 보류지만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에크모를 넣고 한 2-3주 정도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는 에크모를 뛸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연명 치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기계 치료는 임펠라라고 하는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을부터 국내에 도입이 돼서 앞으로는 점차 이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 치료가 되겠고, 외국에서는 이런 쇼크, 특히 심근경색 아니면 심부전에 의한 쇼크에서 효과가 입증이 된 그런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에크모랑은 좀 다른 게, 관을 하나 이렇게 대동맥에 거꾸로 집어넣게 되면 관 끝이 이제 좌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 끝에서 피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기계 중간에서 피를 이와 같이 대동맥 아래쪽으로 이와 같이 보내는 장치가 임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게 우리가 중증 심부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심장이 펌프 기능을 충분히 해서 대동맥으로 피를 보내지 않더라도 이 기계 장치가 강제적으로 피를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대동맥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좌심실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장비가 되겠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을 좀 더 쉬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장치가 이 임펠라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에크모,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들어올 국내에 들여올 임펠라, 무슨 차이가 있냐?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요. 일단 에크모는 관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맥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관, 그다음에 동맥에 이렇게 혈액을 보내주는 관, 이 두 개의 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거꾸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펠라는 요 대동맥을 통해서 관이 하나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혈액순환 방향도 이와 같이 피가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혈액순환 방향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펠라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에크모 사용은 많이 줄고 임펠라가 엄청 많이 늘겠지, 이와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임펠라의 사용은 아직까지는 가격 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사용이 될 수 있을지, 매우 비싼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임펠라나 에크모 모두 다 환자분의 다리 쪽에 관이 들어가서 다리도 못 움직이고 계속 침상에서 누워 계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최근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계 치료가 센트리맥이라는 기계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 쪽에다가 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심장을 이렇게 개흉술 수술을 해 가지고 관을 이렇게 어 넣어주는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리맥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이런 펌프가 이런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환자분은 퇴원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지만, 그럼에도 다리 쪽에 어떤 관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센트리맥을 가지고 환자분은 일어나서 재활 치료도 할 수가 있고, 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특히 심장 이식을 뭐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환자분들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3 주, 임펠라인 경우에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기계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센트리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간에 우리가 치료를 유지할 수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이식되기 기간이 길어지는 환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장치는 좌심실 보조 장치, 엘바드라고 우리가 약자로 얘기를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좌심실 보조 장치는 심장 기능이 약할 경우에 뭐 대체 보조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좌심실에 이와 같은 펌프가 딱 붙어 있어서 이러한 관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피를 강제적으로 보내주는 장치가 좌심실 보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좌심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피를 이렇게 흡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터가 있고 이 회전하는 로터가 있어서 피를 이 관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보내서 온몸에 혈액순환을 하게끔 도와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좌심실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중증 신부전에서 이러한 심장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이러한 좌심실 보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모터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선이 환자분 몸 밖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배터리와 연결이 되고 이전에 휴대폰 배터리 가는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터리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교환을 해 가지고 환자분들은 이 좌심실 보조 장치를 달고는 결국은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에크모, 임펠라, 센트리맥 모두 다 큰 기계가 몸 밖에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퇴원을 할 수가 없이 병원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좌심실 보조 장치를 달고는 퇴원을 하실 수도 있고 일상생활, 운동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여행 아니면 해외여행까지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심실 보조 장치의 수술 목적은 크게는 4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교 치료, 다리가 되는 치료고 좌심실 보조 장치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최후의 치료인 심장 이식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후 치료로 서양에서 가장 많은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치료가 되겠는데 이식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아주 고령의 환자분 또는 여러 동반 질환이 심하거나 금기가 있는 경우에 이 좌심실 보조 장치를 가지고 평생 사실 수 있게끔 하는 치료가 최후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 아주 심장이 염증이 심한 경우에 염증이 가라앉으면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만 좌심실 보조 장치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판단 보류인 경우에 지금 현재는 뇌졸중이나 아니면 뭐 여러 이 재활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기 부전이 심해서 심장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지만 추후에 그런 장기 기능들이 호전이 됐을 경우에는 심장 이식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는 판단 보류 목적으로 좌심실 보조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좌심실 보조 장치를 넣게 되면은 얼마나 사시나 이런 것들이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계 개발이 많이 발전하면서 또한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심장 이식과 거의 비슷한 2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는 한 5년 생존율이 한 6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기 생존율 측면에서는 심장 이식이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기계 발전이나 치료 방법의 어떤 발전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좌심실 보조 장치의 예후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중증 신부전, 좌심실 보조 장치나 심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된 신부전에서 만약에 약물 치료만 했을 때 예후는 8% 2년 생존율이 8%가 되겠습니다. 2년 이내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나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예후의 차이에 있어서는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중증 신부전이 되면은 약물 치료 하지만 진행하는 환자분들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2년 생존율이 거의 8%, 2년 이상 사시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러 기계 치료 아니면 뭐 심장 이식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중증 신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어 가야 될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 정부에서는 우리 이런 어 3차 의료기관 아니면 이런 어 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문 질환, 일반 질환, 아주 단순 질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 분류를 했는데, 이런 신부전은 그중에서 전문 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군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앞선 예후 아니면 그런 치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히 전문 질환이 되어야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은 전문 질환까지 가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중증 신부전으로 3차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되는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가 돼서 저희 신부전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중증 질환, 전문 질환 지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계 치료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증 신부전의 예후가 그만큼 좋지가 않은 심각한 질환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3차 전문 질환 전문 기관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의 관심 그다음에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한 10 분 20분 정도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우리가 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라온 질문인데요. "신부전이 있을 때 고혈압이 같이 오기도 하나요? 그럴 때는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신부전이 있다고 꼭 고혈압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고혈압이 아주 심해서 조절이 잘 안 되면 신부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신부전 환자에서 고혈압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혈압 치료 약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혈압 치료 약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심장 기능을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일부의 약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혈압이 있고 거기다 신부전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신부전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신부전에 그러한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있는 그러한 고혈압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쭉 있다. 그러다가 진행을 해서 신부전이 확인됐다. 그러면 그 담당 의료진께서는 아마 기존에 썼던 고혈압 약제를 일부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바뀐 약이 신부전에 특별히 도움이 된 약제가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제 변경을 아마 추천을 하지 않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77세 아버지가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로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먼저 해 보자 하셨는데, 약으로도 심장이 회복되거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기 삽입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서처럼 뭐 고혈압이
이러한 신부전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가장 흔한 원인이 동맥경화, 어떤 협심증 아니면 심근경색 이런 것들 때문에 신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인이 되는 그 병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같이 약물 치료와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약만으로도 심장이 회복되거나 기능 개선이 분명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심부전이 발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심장 회복되는 정도가 동일한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이런 질환에 의한 심부전인 경우에는 약에 대한 효과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앞선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술 아니면 심장 근육 자체에 어떤 병이 있는 확장성 심근병증 이런 질환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거의 정상까지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최소한 수개월 정도는 약물 치료를 쭉 해 보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기기 삽입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연세가 77 세시면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연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심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77 세시면은 어 심장 이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심장 이식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좌심실 보조 장치인 경우에는 77세 정도 되시면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장기 부전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분의 평소에 이 활동 정도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좌심실 보조 장치를 잘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런 수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신부전은 완치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증상이 없으면 그냥 관리만 계속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부전은 정상 기능까지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장 기능이 회복이 되었다고 "심장 근육 자체에 병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은 심장 기능이 정상까지 다 회복됐다 하시더라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또한 증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심장 기능이 개선이 돼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심장 기능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이 효과가 좋아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증상과 이 약을 지속할지 말지 여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약은 계속해서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서 약을 줄이거나 끊냐 심장 기능이 정상까지 됐다 하더라도 어 약을 줄이거나 끊을 경우에는 한 45% 40% 뭐 45% 정도에서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일부러 감수하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약은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일부의 약 이뇨제라든지 아니면 증상 호전만을 시켜주는 그와 같은 약제들은 일부 좀 개수를 줄여 볼 수는 있지만 아까 4 개의 기둥이 되는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약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 약은 계속해서 드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여러 의료진들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이신데요. 좌심실 구혈률이 28% 나왔습니다. 수치 보면 상당히 나쁜 것 같은데 이 수치만으로 중증 신부전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증상은 아직 많이 심하진 않은데 수치와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장 기능과 증상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장 이식까지 필요한 심장 기능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치료가 잘 되면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거꾸로 심장 기능은 비교적 괜찮은데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과 심장 기능 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면 예후가 안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상담 올려주신 분은 자심실 구열율이 28% 나왔지만 사실 이게 최근에 진단받으신 거다 그러면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약물 치료 아니면 신부전 유발되는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잘하면 정상까지도 좋아지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어 이 좌심실 구열율이 낮다 하더라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투석 혈관 박동도 약해질 수가 있는지요? 네. 투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혈관 박동도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중증 신부전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투석 병원이나 일 주일에 뭐 3번 이렇게 하는 투석을 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좀 더 천천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밖에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퇴원해서 왔다 갔다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투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운동 안 하는 거랑 운동하는 거랑 심장 질환 생길 차이가 나요? 뛰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해롭나요?" 어 신부전인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뭐 물어보십니다. "운동을 하면은 심장 기능이 좋아지나요?" 뭐 일부에서 약간 뭐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눈에 띄게 심장 신부전이 확 좋아지지는 않지만, 여러 신부전에서의 운동하고 안 하고를 비교한 많은 연구에서는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운동을 하면은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뛰는 운동인 유산소 운동 도움이 됩니다. 뭐 아주 뭐 평소에 운동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아주 심한 운동은 뭐 피하시는 게 좋지만, 유산소 운동 또한 근력 운동 뭐 힘을 이렇게 꽉 줘 가지고 뭔가 아령을 뭐 들고 뭐 아니면 역기를 들고 이런 게 좀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근력 운동도 심장에 유익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충분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구혈율 25% 였던 환자가 약물 치료로 수치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증 신부전 환자도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EF가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더 나빠지는 경향인가요? 구혈율 25%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신부전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중증 신부전인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다 안 돼서 계속 병이 진행을 해서 결국은 주사강심제 아니면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계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우리가 "중증 신부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EF가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증 신부전인 경우에는 특히나 주사강심제를 달게 되면은 앞서 보셨듯이 예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에 어떤 그런 중증 신부전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관상동맥 스텐트가 꽤 많은데요. 무증상으로 스텐트 재협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로타블레이션과 풍선 시술로 스텐트를 다시 했거든요. 추후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험을 방지하고자 세밀한 검사를 하고 싶은데 심근관련 스캔 스펙트 검사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이거는 관상동맥 심장 혈관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근관리 스캔 스펙트 검사는 이게 혈액순환이 충분한지 안 한지 아니면 일부 혈관에서 혈액순환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뭐 좋은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심근 스펙트 검사도 일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아주 심하신 환자분이거나 아니면은 이 관상동맥 질환이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스펙트 검사에서 정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 보면은 병이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스텐트를 추적 관찰하는데 스펙트 검사가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다른 CT라든지 운동부하 검사 이런 것들 같이 또는 뭐 그런 검사들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뭐 "스펙트 검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세동기와 제동기화 치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가요? 제세동기는 뭐 둘 다 신부전에서 기구 치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계 치료와는 좀 다른 박동기 같은 것을 이 몸 안에 삽입하는 그러한 치료가 되겠는데 제세동기는 심실세동 그러니까 심실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부정맥을 전기 충격을 줘서 없애는 게 제세동기고 제동기화 치료는 심장이 이렇게 조화롭게 펌프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의 심장은 이렇게 좀 조화롭지 못하게 뛰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훨씬 심장의 박출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동기화 치료는 제세동기 치료는 심부전이 굉장히 진행되고 특히나 어떤 부정맥 뭐 병력이 있다 그러면 꼭 넣어야 되는 치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제동기화 치료인 경우에는 이렇게 심장이 좀 엇박자를 내면서 뛰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심전도 아니면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그런 이런 엇박자를 띠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제동기화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동기화 치료를 할 경우에 이 제세동 기능이 같이 있는 제동기화 치료를 많이 하게 돼서 제동기화 치료를 하면서 또한 이러한 심실세동 부정맥이 있을 경우에 제세동 효과가 있는 그러한 치료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RT나 CRT-D를 이식하면 실제로 심장 기능이 회복되거나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심장 마비만 예방해 주는 역할인가요? 심장 마비만 예방해 주는 역할은 그 제세동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CRT-D라고 써져 있는데 그 D가 그 ICD 제세동기를 의미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CRT 또는 CRT-P라고 그 뒤에 이 그 심박동기 기능만 있는 그러한 치료에서는 심장 마비 예방해 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CRT나 CRT-D 모두 다 실제로 심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증상 완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치료 효과는 한 70%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으시는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러한 CRT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호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CRT를 했는데도 신부전이 진행한다, 그럴 경우에는 앞선 중증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꼭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런 보조 장치를 장착하고서 여행 등 외부 활동을 하다가 혹여 나라도 장치가 오작동 혹은 고장이 나는 경우에 응급 조치가 가능한가요? 사실은 오작동 혹은 고장이 쉽게 나도록 이 기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면은 이런 기계 장치가 시중에, 이런 환자분 치료에 사용이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꼭 기계 장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계 장치를 가지고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는 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응급 조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관으로 방문을 하시다든지, 방문하기 어려우면 119 통해서 그런 의료기관에 가셔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치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 뭐 수도권뿐 아니라 어 뭐 지방 전역에서 이러한 좌심실 보조 장치 치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런 병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응급 조치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서 질문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중증 신부전은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해서도 호전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신부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 앞서 보셨던 뭐 엘바드와 같은 치료를 하고는 뭐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도 있고, 아주 쇼크가 심한 경우에는 뭐 에크모나 임펠라, 센트리막 같은 최근에 도입된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신부전이다, 특히 중증 신부전을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라고 좀 더 희망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신부전 치료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예후도 안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이러한 중증 신부전이 아직까지 이런 질환 분류에 있어서 약간 좀 잘못된 위치에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저희 의료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